CBDC와 화폐의 변화. 이근호 지음. 1장. 화폐는 왜 변하는가? 우리는 돈을 쓰면서 한 가지를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돈은 쓰면 끝난다고.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우리가 사용하는 돈은 항상 변해왔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체감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화폐의 변화는 언제나 조용하게 그리고 필연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인류의 초기 경제는 물물 교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필요한 물건을 서로 교환하는 방식은 단순했지만 동시에 매우 비효율적이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금과 같은 가치 저장 수단이었습니다. 금은 희소성과 보관성, 그리고 교환성을 동시에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화폐의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금 역시 한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거워서 이동이 어렵고 대량 거래에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종이화폐였습니다. 종이화폐는 금을 대신하는 신뢰 기반의 약속이며 사람들은 종이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뒤에 있는 국가의 신뢰를 믿고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화폐는 물질이 아니라 시스템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금융 시스템은 더욱 발전했습니다. 은행이 등장하고 계좌가 생기며 돈은 점점 눈에 보이지 않는 숫자로 변해갔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대부분의 돈은 이미 실물이 아니라 디지털 데이터입니다. 계좌에 찍힌 숫자, 카드 결제 내역, 모바일 결제 잔액. 이 모든 것은 물리적인 화폐가 아닌 기록된 가치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이미 돈은 디지털인데 왜 다시 CBDC가 필요한가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단순합니다. 통제와 효율입니다. 기존의 금융 시스템은 민간은행을 중심으로 운영됩니다. 국가는 통화 정책을 결정하지만 실제 돈의 흐름은 은행을 통해 움직입니다. 예를 들어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돈을 풀더라도 그 돈이 실제 소비로 이어질지 특정 계층에만 머무를지는 통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금융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정책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CBDC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했습니다. 중앙은행이 직접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고 개인에게 직접 전달할 수 있는 구조. 이것이 바로 CBDC의 본질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변화가 하나 더 있습니다. CBDC는 단순히 디지털 화폐가 아니라 프로그래밍 가능한 돈이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정부가 지급한 돈을 3개월 안에 사용하지 않으면 사라지게 만들 수도 있고 특정 업종에서만 사용 가능하도록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의 발전이 아닙니다. 화폐의 본질이 바뀌는 순간입니다. 기존의 모바일 결제나 계좌 이체가 은행 시스템 위에서 움직이는 디지털 돈이라면 CBDC는 국가가 직접 만드는 디지털 화폐라는 점에서 다릅니다. 이제 돈은 더 이상 중립적인 교환 수단이 아닙니다. 돈 자체가 정책이 되고 조건이 되고 통제의 도구가 됩니다. 이 변화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까지 돈을 자유로운 것으로 인식해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CBDC 시대에서는 그 자유가 점점 구조 속으로 편입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변화가 부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기회가 열리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화폐가 바뀐다는 것은 경제구조가 바뀐다는 의미이며 경제구조가 바뀐다는 것은 새로운 부의 흐름이 만들어진다는 의미입니다. 과거 금에서 종이화폐로 넘어갈 때, 그리고 종이화폐에서 디지털 금융으로 넘어갈 때, 항상 새로운 기회를 잡은 사람들이 존재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CBDC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기술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기술 위에 어떤 구조를 만들 것인가입니다. CBDC는 국가가 만드는 화폐입니다. 하지만 그 위에서 움직이는 경제는 민간이 만듭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완전히 새로운 흐름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연결이 앞으로의 핵심이 됩니다. (2장) CBDC 시대의 기회와 위험. CBDC는 화폐의 구조를 바꾸는 변화이며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경제의 룰을 다시 쓰는 일입니다. 이런 변화가 일어날 때 항상 두 가지가 동시에 등장합니다. 기회와 위험입니다. CBDC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바라봐야 합니다. 기회 1. 흐름의 속도가 빨라집니다. 기존 금융 시스템은 생각보다 느립니다. 국가 간 송금은 여전히 시간이 걸리고 중간 과정에는 여러 기관이 개입합니다. CBDC는 이 구조를 단순화합니다.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한 디지털 화폐가 개인 지갑으로 바로 이동하고 이로 인해 중간 단계와 비용이 감소하여 속도가 극적으로 빨라집니다. 이것은 단순한 편리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흐름의 속도가 빨라지면 비즈니스의 구조 자체가 바뀝니다. 정산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지고 글로벌 거래가 더 이상 장벽이 되지 않습니다. 기회 2. 정책이 직접 작동합니다. 기존에는 정부가 돈을 풀어도 그 돈이 실제 소비로 이어질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CBDC에서는 정부가 특정 조건을 가진 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돈은 30일 내에 사용해야 한다. 이 돈은 지역 상권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이 돈은 특정 산업에만 사용할 수 있다. 이것은 정책이 아니라 즉시 작동하는 구조입니다. 더 이상 경제 정책이 간접적이지 않게 됩니다. 기회 3. 금융 접근성이 확장됩니다. 은행 계좌가 없는 사람들도 CBDC 지갑만 있으면 경제 활동이 가능해집니다. 이것은 특히 글로벌 시장에서 중요합니다. 금융 소외계층이 줄어들고 새로운 소비자가 등장하며 새로운 시장이 열립니다. 즉 CBDC는 단순한 화폐가 아니라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냅니다. 반면 위험 요소들도 존재합니다. 위험 1. 통제 가능한 돈. CBDC의 가장 큰 위험은 바로 통제 가능성입니다. 돈에 조건을 넣을 수 있다는 것은 곧 돈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특정 상품, 지역, 개인의 거래 제한, 이 모든 것이 가능해집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자유의 범위가 바뀌는 문제입니다. 위험 2. 모든 거래의 기록화. CBDC는 기본적으로 디지털입니다. 그리고 디지털은 기록을 남깁니다. 현금은 익명성이 있었지만 CBDC는 모든 흐름이 추적 가능합니다. 이것은 세금 투명성 측면에서는 장점이지만 개인의 사생활 측면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위험 3. 금융 권력의 집중. 기존 금융 시스템은 은행, 카드사, 결제 플랫폼 등 여러 기관이 분산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CBDC는 중앙은행이 중심이 됩니다. 이 구조는 효율적이지만 동시에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시스템 변화가 전체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지점에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국가가 만드는 화폐만으로 충분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이미 시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민간은 스스로의 경제 시스템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플랫폼 포인트, 디지털 자산, 커뮤니티 기반 경제. 이들은 단순한 보상이 아닙니다. CBDC와는 다른 방향의 경제입니다. 그렇기에 진짜 기회는 CBDC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CBDC와 민간 경제를 연결하는 구조에 있습니다. 이 연결이 만들어지면 소비는 포인트가 되고, 포인트는 자산이 되고, 자산은 화폐로 이어집니다. 모든 것이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CBDC 시대의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이 흐름 안에서 어디에 설 것인가? 단순 사용자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구조를 만드는 쪽에 설 것인가? 3장, 화폐를 연결하는 새로운 구조. 그렇다면 이제 전체 구조를 봐야 합니다. 앞서 소개했듯이 국가가 만드는 화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경제는 하나의 주체로만 움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경제 흐름을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를 살펴보겠습니다. 포인트, 가상화폐, 그리고 CBDC입니다. 이 세 가지를 따로 보면 복잡하지만 하나로 보면 단순합니다. 이들은 서로 다른 역할을 가진 세 종류의 자산입니다. 먼저 포인트입니다. 포인트는 내부에서만 쓰는 돈입니다. 예를 들어 쇼핑몰 적립금처럼 그 안에서만 쓸 수 있는 돈입니다. 즉, 내부 경제를 만드는 돈입니다.
반면 가상화폐는 외부와 연결되는 자산입니다. 즉, 시장으로 확장되는 통로입니다. 마지막으로 CBDC는 국가가 발행하는 공식 화폐입니다. 즉, 가장 강력하고 안정적인 통화입니다. 하지만 CBDC는 스스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경제활동이 필요합니다. 포인트는 내부 경제, 가상화폐는 외부 경제, CBDC는 국가 경제입니다. 이들은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연결될 때 의미를 갖습니다. 이 모든 것을 연결하는 구조, 바로 플랫폼입니다. 플랫폼은 이 흐름을 연결하고 하나의 구조로 만듭니다. 이제 우리는 세 가지 경제가 동시에 존재하는 시대에 들어왔습니다. 국가 경제, 플랫폼 경제, 시장 경제입니다. 이들은 경쟁하지 않습니다. 연결될 때 가장 큰 힘을 가집니다. 포인트는 내부에서 시작되고 가상화폐는 외부로 확장되며 CBDC는 그 흐름을 완성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연결될 때 비로소 의미를 갖습니다. 사장, 4988.io 구조로 보는 미래 화폐 흐름. 그렇다면 이 구조는 실제로 어떻게 작동할까요? 지금부터 우리는 돈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한번 소비 과정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상품을 하나 구매합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소비입니다. 하지만 이 순간부터 달라집니다. 상품이 판매되는 순간 매출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포인트가 만들어집니다. 이 포인트는 한 사람에게만 가지 않습니다. 초대자를 포함한 여러 참여자들에게 자동으로 분배됩니다. 이 순간 하나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소비가 개인의 행동이 아니라 구조를 움직이는 시작점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이 포인트는 그 안에서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가상화폐로 전환됩니다. 이 순간 포인트는 자산이 되고 내부에서 외부로 확장됩니다. 그리고 이 흐름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가상화폐는 다시 CBDC로 연결됩니다. 이제 하나의 흐름이 완성됩니다. 소비는 포인트를 생성하고 포인트는 가상화폐로 수합됩니다. 그리고 가상화폐는 CBDC와 연결됩니다. 하나의 소비가 완전한 경제 흐름을 만드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 구조의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구조가 돈을 만든다는 것. 개인은 단순히 소비를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소비는 하나의 경제 흐름을 만들어냅니다. 이 구조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의 연결 방식 위에서 정확하게 작동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렇다면 이 연결은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5장 수합, 새로운 금융 인프라. 앞에서 우리는 하나의 흐름을 보았습니다. 소비가 시작되고 자산으로 이어지고 다시 화폐로 연결되는 구조. 이 흐름은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이 연결을 실제로 작동시키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GNK 월렛입니다. GNK 월렛은 포인트를 가상화폐로, 가상화폐를 다시 화폐로 연결합니다. 이 과정을 우리는 수합이라고 부릅니다. 즉, 서로 다른 자산을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하는 방식입니다. 이 연결이 만들어지는 순간 흩어져 있던 경제가 하나로 연결됩니다. 그리고 이 구조는 이미 현실에서 작동하고 있습니다. 4988.io와 GNK 시스템입니다. 이들은 CBDC로 이어지는 수합 구조를 가장 먼저 구현하고 선점하고 있는 플랫폼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변화가 생깁니다. 개인이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돈은 단순히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흐름을 만들 수 있는 것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구조 위에서 가장 큰 기회를 갖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6장 크리에이터 경제, 개인이 화폐를 만드는 시대. 이 구조 위에서 가장 큰 기회를 갖는 사람은 바로 크리에이터입니다. 왜냐하면 이 구조에서 흐름을 시작시키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기업이 중심이었습니다. 생산도, 판매도, 수익도 모두 기업이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개인이 생산자가 되었습니다. 영상을 만들고, 상품을 소개하고, 사람을 연결합니다. 이 모든 것이 경제활동이 됩니다. 콘텐츠 하나가 구매를 만들고 그 소비가 자산으로 이어집니다. 즉, 콘텐츠가 직접 화폐 흐름을 만드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연결입니다. 사람을 모으고 관계를 만들고 흐름을 만드는 것. 이 연결 속에서 수익이 만들어집니다. 이제 하나는 분명해졌습니다. 개인은 이 구조 위에서 직접 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즉, 돈의 시작점이 기업이 아니라 개인입니다. 7장. 슈퍼마켓, 라이브 커머스, 그리고 글로벌 확장. 한 동네에 작은 가게가 있습니다. 동네 사람들만 찾는 평범한 가게입니다. 매출도 지역 안에서만 발생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달라집니다. 이 가게의 상품이 영상으로 만들어집니다. 사람들이 보고 구매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가게는 더 이상 동네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다른 지역, 다른 나라까지 연결됩니다. 그리고 앞에서 본 구조가 작동합니다. 판매가 발생하고 포인트가 만들어지고 자산으로 이어집니다. 이제 하나의 가게가 직접 경제 흐름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제 유통은 단순한 이동이 아닙니다. 콘텐츠가 되고 연결이 되고 자산으로 확장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의 장면을 보았습니다. 이 구조가 현실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질문이 남습니다. 이 변화 속에서 나는 어디에 설 것인가? 8장. 화폐의 미래, 그리고 우리의 선택.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의 흐름을 따라왔습니다. 돈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바뀌는지. 이제 방향은 분명해졌습니다. 화폐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과거의 돈은 단순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이제 돈은 흐름을 따라 움직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세 가지가 함께 존재합니다. CBDC, 가상화폐, 포인트. 중요한 것은 연결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소비입니다. 하지만 이제 소비는 끝이 아닙니다. 시작입니다. 소비는 시작이 되고 참여는 수익이 되며 연결은 확장이 됩니다. 그리고 이 흐름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입니다. 이 구조 안에서 어디에 설 것인가? 흐름을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흐름을 만들 것인가? 이제 더 이상 설명은 필요 없습니다. 이미 충분히 보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선택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미 흐름은 시작되었습니다.